자, 오늘은 약간 미신 같은 건데 우리 설계사님들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객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고객층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고객의 마음을 뺏는 혹은 고객의 마음에 드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설계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설계사님들이 은연중에 말하는 실수 같은 건데 이 세 얘기는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제외하지만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보험 영업에 가속도를 붙여드립니다. 제임스TV와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제임스TV가 제공해드리는 성공하는 보험 영업 방법을 빠르게 받아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미신 같은 건데 우리 설계사님들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주팔자다 보니까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 점쟁이라 그러죠. 점술인 분들한테 몇 분에게 확인을 좀 했던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공통점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맞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들어보시면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설계사님들의 사주팔자가 희극인의 사주팔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희극인은 누구야? 이제 흔히 말하는 연예인들 사주팔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예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성공을 하냐면 본인 팬이 많아야 되잖아요. 팬은 누구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 팬이 많아야 되고 그 팬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고 내가 가수라고 치면 팬들이 내 노래를 들어줄 수도 있고 내 앨범을 이렇게 사주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익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설계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보험 상품이라는 걸 판매를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설명하는 설계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보험 상품을 가입하실까요? 그 어떤 좋은 상품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계사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품을 잘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설계사의 어떤 성향, 느낌, 여기서 느낌은 부드러움, 강력함,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영화로 치면 영화 캐릭터 같은 건데 사람들한테 혹할 만한 캐릭터로 다가온 설계사한테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 설계사가 진짜 마음에 들었다면 소개가 나오고 또 소개받으신 분이 또 마음에 들었다면 소개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객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고객층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연예인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연예인이 뭐예요? 사실은 이제 고객님들의 마음을 뺏는 혹은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똑같아요. 고객의 마음을 뺏는 혹은 고객의 마음에 드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객들한테 내가 좀 인기가 있어야 되고 고객님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고 그러면은 고객풀이 쌓이면서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소득이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깡그리 무시하고 옷도 대충 입고 그냥 내가 편안한 대로 하고 다니시면서 향수도 전혀 안 뿌리고 다니시면서 보험 상품만 이거 좋은데 왜 가입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센스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보험 설계사님들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약간 미신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재미삼아 여러분들 한번 점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보는 날 10만 원 하더라고요. 좀 비싸긴 한데 한번 보시면은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미신으로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사주팔자는 희극인의 사주팔자다. 즉 연예인의 사주팔자랑 같은 거다. 고객의 마음을 뺏거나 고객의 마음에 들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영업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계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설계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그게 뭐냐? 간단한데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요 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대화하는데 피곤해요. 힘들어요. 바빠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바로 우리가 좀 바쁜 척 하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동정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개 용어를 사용할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사용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바쁘다는 건 조금 다른데 무슨 말이냐면 설계사가 되게 할 일 없이 한가해 보이면은 저 사람 되게 일이 없나? 좀 인기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쁘다는 거는 전략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고객님이 전화 왔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오늘 조금 바빠가지고 전화 좀 못 받았습니다. 다시 전화 드린 겁니다. 이렇게 쓴다던가 하면 좋은데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고객을 앞에 놓고 막 바빠가지고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거 가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계사님들이 은연중에 말하는 실수 같은 건데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세 개의 단어는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뭐 괜찮지만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집중을 안 하나?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뭐 바쁘면 가, 피곤하면 다음에 만나,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또 반대로 고객님들이랑 얘기할 때는 고객님들한테 그 초집중하면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좀 풍겨줘야 되고, 뉘앙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떤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시고 고객님이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또 고객님이 말 안 해도 고객님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또 고객님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져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주칭하시는 게 당연히 더 좋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말씀드리는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요거는 웬만하면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설계사님들의 사주와 또 우리 설계사님들이 절대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